이제 연차가 중요하고 특히나 연차는 워라밸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못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20년은 일과 삶을 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주제를 연차 휴가에 대한 걸로 꼽아봤습니다. 그런데 워라밸. 진원 쌤은 연차 다 쓰셨어요? 지난해? 저는 그 2020년 되기 전에 12월에 몰았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좀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오. 주변에 많이 그래서 자랑하고 약간 있는데 타서? 탔어요. 예, 탔어요. 많이 놀다 타셨어요? 와서. 네. 그러니까 쉬어보니까 예. 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좀 맞아요.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앞으로 직원분들 네. 휴가는 마음껏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쉬어보니까 좀 네. 그 못 쉰 저희 같이 맞아요. 하는 분들 좀 휴식이 죄송한 것 필요하죠. 같아요. 진아 쌤은 다 쓰셨나요, 연차? 우선 저는 대표라서 연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일을 좀 더 열심히 했고요. 아니 연말이라서. 갑자기 여유가 이렇게 얼굴에서 표정에 여유가 묻어 나오시는데. 대신에 저희 원래 직원들은 연차 거의 대부분 소진했고 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했습니다. 역시 이거 사실 노무사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지키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제도에 대해서 오늘 그러면 좀 먼저 그 개념부터 좀 네.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제가 개념을 네.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연차 유급 휴가는 전년도에 만근,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에 연차가 생겨요. 네. 그 연차를 이제 근로자에 그렇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년 만근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된 직원들은 신입들. 네. 휴가를 전혀 못 쓸 그래서 수가 예를 없는 들어 뭐 겁니까? 1년 미만인 경우에 연차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조금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을 개근했을 시에 하루의 연차를 주게끔 되어 월차 있습니다. 개념으로? 네, 월차 개념으로. 그렇구나. 개근했을 때 네네. 하- 그래서 한 주는 달을 식으로. 했으면 하루 네, 정도. 추가적으로 네. 조금 덧붙이자면은 네. 이제 3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최초에 이제 연 단위로 봤을 때 15일씩 주는데 네네. 3년 차가 되면 16일, 좀 그리고 늘어나구나. 5년 차가 되면 17일. 이런 식으로 2년에 하나씩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최대 25일까지 증가를 하고 네. 20년 근무를 한 근로자는 연차가 25일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네. 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네. 내가 쓸 수 있는 휴가는 며칠인가. 그럼 2020년에는 연차의 연차? 네. 연초고 지금 연차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연차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노동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보려면은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가를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연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 5인은 근로자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장님 포함 우리가 5명인데 연차가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구나. 없고요. 법적으로. 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할 것과 전체 출근일 중에 80% 이상 출근을 했을 것, 이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또 연차가 2020년부터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공휴일하고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달랐어요.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일주일에 주일 하루 그리고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해서 연에 총 53일이었거든요. 근데 공휴일은 우리가 빨간 날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공휴일은 훨씬 많아요. 거의 2배에 가까운 날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0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이런 공휴일의 휴일과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똑같아지는 그런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많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연차를 좀 못 쓰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게끔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업상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좁게 해석할 거냐 넓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또 우리 이제 근로자들의 권리가 또 네.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근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 뭐 이런 얘기 지금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이렇게 쐈던 적이 네네네.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맞아요. 그때 이제 휴가를 제가 신청을 해놨는데 네네.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부인들도 이러면
사업장 내에서도 그 나름의 좀 비상 상황이 있을 것이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한 강제가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 맞아요. 추후에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네, 할게요. 네. 갑자기 네. 군대 이야기를. 갑자기 군대 이야기를. 가장 또 입이 막 제가 오늘 근질거려요. 말이 그 얘기를 나오면. 2시간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군대 특집 한번 할까요? 그럼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 빠지겠습니다. 해야죠. 들어줄 사람 한 명 있어야 돼요. 공신 경력 없으신가요? 공신 경력? 아, 공신 경력 네. 없었던 걸로 하죠. 지금 알겠습니다. 부모님 보고 계셔가지고요. 네. 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그렇다면 해당 사항이 좀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달을 만근을 하면 한 달의 연차를 주기는 하는데 네. 1년을 만근을 하게 됐을 경우에 1년을 근무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 한 달에 하나씩 생겼던 게 15개 안에 포함이 됐었어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개정법을 통해서 한 달에 하나씩 플러스 15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 1년을 만근한 근로자 그리고 출근일 중에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만근하면 총 연차 사용 가능 일수가 26일이 됩니다. 오, 좋다. 네, 어. 좋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하나씩은 최초 1년 미만일 때 한 달에 하나씩 써도 되는 거고요. 그 이후 1년 차부터 2년 차 사이에 11개를 그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연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2019년 작년이죠. 한 조사를 봤더니 네. 연차를 다 소비한 직장인이 4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아, 25%. 네, 그래서 굉장히 비율이 낮은데 그래가지고 이 해를 넘기면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가 소진이 되는 건지 만약에 소진이 된다면 어떠한 뭐 연가 보상비 뭐 이런 개념도 네. 있잖아요. 연차 보상비 이런 것들로 좀 보상을 받게 되는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연차 휴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남아 있는데 그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처음에 이제 진아 선생님이 그 직원분들에게 연차 수당을 줬다고 하는 것처럼 네.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주게끔 하는 그 제도적 장치가 그 근로자분들이 안 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받고 그렇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맞아요. 그 연차에 취지하고 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일정 조치를 취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날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차를 몇 번 고지하게끔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썼으면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네. 그 금전적 보상이 나오나요? 그거 안 금전 보상이 없어요. 소멸이 되니까. 네, 소멸이 되는 소멸이 겁니다. 돼서. 네. 집중하세요. 그래서 아, 네, 집중. 네. 그래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예.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먼저 만약에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사용자가 좀 가주세요라고 2번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가야 된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저 이거 궁금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퐁당퐁당 휴일이라서 네. 요 날은 공동연차 씁시다 하고 다 같이 쉬는 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날 쉬고 싶지 않은데요? 하고 출근하시면 네, 직장에 아무도 없고 혼자 사실 놀아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쓰지 않은 걸로 간주해서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건지. 아, 교희 씨가 오늘 거의 오늘 관심이 좀 많이 네, 제가 연차를 워라벨을 못 많이 썼더니 사실 이제 아침에 커피를 실제로 너무 많이 이런 마셔서. 사례가 꽤 많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장 관리를 하다 보면은 연차 대체일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가 먼저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아. 방금 말씀하신 뭐 샌드위치 데이 네. 그리고 특별하게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 그런 날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이날은 연차를 쓰는 걸로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근로자 모두가 합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네. 예. 연차 대체일. 근데 그런 날에 어떤 근로자 한 명만 저 그날 꼭 출근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일이 하는데 너무 하고 싶어요. 네 그런 분들이 왕왕 계세요. 생산직이신데 혼자서 출근하고 싶다고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인사 담당자는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죠. 이거 출근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면 또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걱정들을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이 시설 관리권이라는 게 있고 혼자서 생산 시설을 다 돌릴 수가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근로자한테 출근을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노무 수령 거부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진짜요? 법률 용어로 그런 게 얘기를 하거든요.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제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연차를 이제 사용하겠다 할 때 좀 좋은 시기들 있잖아요. 뭐 맞아요. 이때 황금 연휴 때 이때는 나 꼭 쉬고 싶은데 만약에 부장님이 쉰다고 하신다. 그러면 약간 나 나와야 되나? 이렇게 네네. 가고 약간 눈치를 보게 되는데 그런- 이것도 좀 권리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나요? 내가 그런- 가고 싶을 때 가겠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경우도 저희가 자문을 하다 보면은 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팀이
이제 팀이 좀 이렇게 서열화가 좀 이루어진 팀이 아니라 네. 단체로 다 이제 뭐 회사에 근무하신 지 한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모여 있고 뭐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네. 모두 황금 연휴 때 이틀씩 연차를 쓰겠다 이렇게 단체로 내버리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어. 근데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봐서 이 사람들의 연차 시기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는 해요. 네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일부는 한두 명은 승인을 해주고 일부를 승인을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근로자들이 진정의 실익이 있는가 여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내 연차 사용 권리를 막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들 근로자가 얻게 되는 실익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업 운영에 이제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일부가 이제 조정을 해서 휴가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네, 않은. 좀 애매하긴 상태. 한데 네. 사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큰 지장을 얘기를 하기는 해요. 뭐 생산 시설이 멈춰야 된다든지 아. 이 정도의 지장이 아니면 보내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례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니까요. 직장인 6년차 A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직장인 6년차 A씨는 이 10월 마지막 날을 앞뒀지만 여전히 연차 8.5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는 연말까지 총 4일을 소진하지 못했는데요. A씨는 우리 팀은 연말이 가장 바빠서 겨울 휴가는 꿈도 못 꾼다. 그렇다고 평소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 2달에 한 번 쉴까 말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반기가 끝나면 6월 중 미사용 연차 사용 계획서를 내라고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연차를 사용하려면 왜 이렇게 연차를 자주 쓰냐, 휴가할 때 뭐 할 거냐라는 등 팀장의 잔소리와 눈치에 시달려야 한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례 하나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진원 쌤? 네, 전형적인 꼰대 문화죠. 네. 네, 꼰대 그렇죠. 문화. 이게 바로 네. 이 단어가 가장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휴가 때 뭐 할 거냐 물어보는 거는 맞아요. 이제 사적인 질문이죠. 특히나 네. 만약에 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고 특히 지금 이 구직자분들께서 연봉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휴가잖아요. 예. 이 휴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못 쓰게끔 하면 결국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하나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관리자급 분들은 고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휴가 때 뭐 할 거냐 그냥 진짜 궁금해서 뭐 해 이렇게 묻는 야, 뭐해, 것도 요즘 뭐가 재밌니? 뭐 꼰대 이런. 문화인가요? 근데 이제 좀 앞에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네. 했잖아요. 왜 이렇게 연차 자주 써? 뭐 그쵸, 하려고 그쵸. 그런 건 하면 좀 안 이제 안 되죠. 되죠. 그건 안 되죠. 근데 정말 근데 이제 휴가 때 뭐 해? 이건 그렇죠. 뭐 그 정도로 하면은 괜찮은데 네. 예. 그래도 웬만하면 상위 직급 분이 이제 물어보면 뭐 안 할 수도 있고 대답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주관적이에요. 네, 이 상황이 휴가 때 뭐 할 거야? 이걸 묻는 것을 눈치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어봤구나. 나에 여행 갈 대한 거예요. 관심이구나. 여자친구 만날 거예요. 아니면 책 볼 거예요. 놀러 갈 거예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관적인 것 같고요.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네. 원래 투덜거려요. 누가 팀장들은 투덜거려요? 팀장이라는 직위를 달면은 예.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갑자기 전국의 모든 팀장님들 투덜대고 가. 이해할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팀장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예요. 한쪽으로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서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면서 네. 근로자들과 같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도 근로자야. 나도 임원은 그러고 싶겠어? 아니니까. 예.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서 여기 가서도 억울하고 저기 가서도 억울해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 그렇죠. 근로자들은 팀원들은 팀장이라고 꼰대라고 싫어하고 위에서는 똑바로 직원 관리 못한다고 갈구고 중간에서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투덜거리는 거는 원래 그러려니 나도 팀장 되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업무만 깔끔하게 처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팀장님들 화이팅. 우선 유료의 말씀을 전하면서 네. 다음 사례. 이번 사례는
주제가 연차 내고 출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와, 이런 데가 있나요 아직도?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7월께 연차 휴가 계획을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했다. 연차 사용 촉진제 절차상 휴가 계획을 작성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계획했던 날짜에 거의 다 회사에 나와 일을 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미리 연차를 계획해 제출하다 보니 휴가 쓸 시점에 너무 바빠서 기억하지 못한 적도 있고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일 때가 많았다며 휴가 때 나와서 일한 셈이지만 회사나 부서장으로부터 딱히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이제 와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사례.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있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도 제가 그 질문 연차 관련해서 자문 질문 받는 것 중에 네. 제일 많은 게 이걸 거예요. 직원들이 연차 사용 촉진 해가지고 저희가 연차 사용 촉진 하려면 6개월 전에 인사팀에서 남은 연차 일수 알려주고 연차 일에 대해서 언제 사용할 것인지 남은 연차 일을 언제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2개월 전에 시기를 지정해서 회사에서 통보까지 하거든요. 네. 당신은 이날 꼭 연차를 쓰세요라고 회사에서 지정을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출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죠. 왜 굳이 또 왔어요? 온대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들을 좋아해요라고 인사팀 팀장이라든지 이제 담당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회사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라고 이제 묻거든요. 그러면은 답은 하나예요.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저희가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PC를 오프해 놓는다든지 인트라넷에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면은 회사는 이제 정당하게 연차를 노무 수령을 거부한 걸로 봐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네. 딱히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직업 환경이라는 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PM이다 내가. 네네. 근데 이거 캠페인에 관련돼서 한다. 근데 내가 꼭 가야 된다. 이런 네. 상황이 발생할 수도 그러면 있는 이제 거죠. 회사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그날 이 PM이라서 이런 상황이 PM이 뭐예요?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사람 테스트 하신 건가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업무가 있어서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 또는 연차 사용 권리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회사는 모를 수 이게 있어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제 인사팀에 있었는데 인사팀이 업무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이제 여성 후배가 한 명 있었는데 일이 엄청 많아서 출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차를 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서 제가 이제 선배였으니까 좀 힘내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연차 쓰고 나온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죠. 당연히 그렇죠. 나오기 힘든 상황, 나오기 싫죠. 근데 어쨌든 나왔거든요. 그 다음 날 본인이 바로 울컥해가지고 퇴사를 이제 통지를 했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그 과장님이 한 말이 그러니까 주말에 나오지 말랬잖아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일이 나오지 말랬잖아. 근데 자료는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네. 제가 주고 싶은 좀 솔루션은 연차를 쓰고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는 추가 노력 수당이라는 걸 좀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어쨌든 근로자의 마음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수당을 신설을 해서 네. 연차 쓰고 나왔을 경우에 연차 수당 말고 추가적으로 더 수당을 줘야 된다. 플러스 알파를 더 네, 달라? 더 달라. 네, 그런 게 이제 좀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일방적인 헌신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이제 합리성을 절대 담보할 수 그렇죠. 없어요. 예. 네, 특히 요즘 뭐 밀레니얼 세대 분들은 절대 이런 뭐 추가적인 헌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줘야 돼요. 아니 맞죠? 요즘 네. 그러면 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네. 그거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90년생이 온다. 무조건 필독서죠. 필독서요? 필독서고. 대표님들 읽으셨나요? 네, 저도 읽었고 워낙 많이 저는 밀레니얼 세대 다루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그래서- 있으니까 이 그래서- 방송만 네. 보더라도 저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아침에 봉준호 감독이 이제 상을 타셨잖아요. 네. 그래서 와 정말 봉준호 감독님은 애국자셔. 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나연 MC가 옆에서 이제 Z 세대들은 이것도 좀 위험한 아니요. 발언인가? 애국 그런 애국 그런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시쳇말로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잘 네. 통하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회적인 현상을 좀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냉철하게. 명확하게 유인을 해줘야지 이제 네. 뭐 추가적으로 해달라 이런 거 안 통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것들. 네. 그러니까 직장, 조직에 충성하는 이런 것들이 옛날엔 당연시됐지만 네, 이제는 요즘에는 선택이 돼버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까지 만나보고 마치도록 하죠. 네, 주제를 보니까요. 직장인들은 왜 공휴일날 쉬지 못하나요? 입니다. 직장인 A씨는 회사에 연차 휴가를 신청했지만 이미 쓴 연차와 국가 공휴일을 포함해 연차 한도가 초과했다며 승인이 나지 않았다. 회사 측은 근로자 대표와 공휴일에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연차 유급 휴가 대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해 연차가 없다고 설명을 한 건데요. 회사는 A씨의 요구에도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연차 대체 합의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에도 쉴 수가 네. 없는 구직자의 사례인데 이 사례에 대해서 두 분 일단 입장이 어떠십니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뭐 잘못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저희는 왜요, 보면은 왜요? 법적으로 지금 연차 유급 휴가 대체 제도 법에 정한 저희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보면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대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누군지 연차 대체 합의서는 어디 있는지 이거 보여달라고 이런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따라야 된다라는 법도 없어요. 아, 그럴 의미도 없어요? 네네. 이거는 연차 대체 하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2조 보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연차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만 정해놨지 연차 대체 합의서를 요구하는 근로자들한테 모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렇기 저는 때문에 의도적으로 법망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맞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노동자 대표라는 말을 잘 들어보면 결국 나의 권리를 위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권리를 좌지우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원 씨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이제 저한테 좀 이제 네, 물어보신 것 해명을 같은데. 해달라. 이제. 좋아요. 그러면 제가 좀 해명을 네, 해볼게요. 네네. 이 연차 대체 합의는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한 거고 근로기준법도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 법률도 다 법에 우리가 따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도 법에 따라서 사업주들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죠. 사업주가 최저임금 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사업장들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산성에 네. 비례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주가 호응을 해야 되는 거고 법에 따르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당연히 거부할 권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권조차도 사업주한테 주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진원 쌤 뭐 덧붙일 한마디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 사업주의 입장은 맞긴 한데 예. 이게 우리 권리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으면 이것들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왜 내가 권리를 좌지우지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년에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제도 2020년에 고용 현황 바뀐 것들도 알려드리고 할 거니까 네. 방송을 많이 봐주시면 여러분들의 권리 향상과 커리어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